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프가니스탄 공항 밖 자살 폭발 테러로 숨진 아프간인 사람들이 적어도 169명 이상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도 13명 숨진 뒤 바이든 대통령은 폭발 사건을 일으킨 ISIS-K를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선순위는 더 어려워진 구출작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탈리반도 아프가니스탄 안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됐고, 미국은 폭탄 테러 주제를 보복한 이후에 또 다른 테러와의 전쟁을 치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이든의 정치 입지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들은 정치운다운 말로 바이든을 비난하지만 정치인의 공격보다는 유권자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질병통제국이 주도한 퇴거 유예를 끝내는 판결을 했습니다. 10월 초 이후 약 350만 명이 퇴거당한다는 뜻인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는 이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워싱턴 DC로의 탈출로 연기됐었던 투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의 문제점은 대단한 부조리로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49%가 소환에 반대해도 소환되지만 공화당 후보는 몇 퍼센트 지지를 받던지 1위만 하면 됩니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우파 라디오 호스트 레리 엘더로, 그는 최근 걸프렌드에게 마리화나를 피운 뒤 총구를 겨눈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연방교육부가 문을 닫은 ITT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학생들이 빌린 11억 달러 규모의 융자금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불균등이 가장 적었던 곳으로 알려졌던 몬타나주 특정 지역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세상이 됐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집값은 대도시보다 비싸고 연수입이 5만 달러여도 아파트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는 여전히 높은 감염률과 입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시던지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어제 있었던 공항 밖에서의 2번의 테러 사건이 탑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지금 72명, 80명, 90명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169명이 숨졌다는 게 AP통신이 확인한 바입니다. 미군도 13명이 사망을 했고 15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미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을 치렀지만 지난 10년 넘게 특히 전투지에서 전투를 직접 벌인다던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미군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오래전에 30명의 미군과 전체적으로는 38명이 타고 있었던 그 키눅 헬기가 격추돼서 전원이 숨졌던 그 이후에 최대의 사상자를 낸 케이스입니다. 자동차 폭발, 자살 폭발 이런 것들 어제 뭐 다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한 400명 정도는 구조됐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나 구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뭐 통계상으로 뭐 10만 5천 명이다, 12만 5천 명이다. 미군이 주도를 해서 구조를 했죠. 거기에는 미국 사람들 약 6천 명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 어제 또 미국 사람들 400명 정도가 더 구조됐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몇백 명 정도 아직 구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국제구호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20년 동안 미국이 탈리반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탈리반과 협조를 해서 미국 사람과 아프가니스탄 사람 가운데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을 미국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미군이 나토군도 주도하면서 탈리반과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을 또 나토군을 도왔던 사람이 약 30만 명 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뭐 6만 명, 5만 명 이 정도가 그 탈출된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탈출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탈리반이 맘만 먹으면 굉장한 그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5만 명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제 테러 사건을 저지른 ISIS-K, ISIS와 IS 같은 그 그룹입니다. 그리고 ISIS-K라는 것은 ISIS의 지부로서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에 있는, 탈리반과 약간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해서요. 파키스탄의 본부가 있는 ISIS-K는 탈리반과도 약간 통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IS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역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를 꿈꾸는 테러 그룹, 탈리반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임산부 다 살해하니까요. 이 ISIS가, ISIS-K가 해서 ISIS-K 때문인데, 이 ISIS-K, 뭐 탈리반, 알카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미군이 모두 다 ISIS-K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을 키우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여기서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하고 하니까 약간 라이벌 의식이 강하고, 약간이 아니라 강하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탈리반에도 보여주고 미국에도 보여주는 자살폭탄 테러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탈리반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탈리반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그렇게 맥없이 뭐 총을 놓고 손들고 나가게 했으면서도 공항 근처조차도 탈리반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테러 그룹, 또 어떠한 그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황실에서 나와서 이제 대국민 연설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연설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우선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그야말로 제대말년 아니에요. 제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숨진 이 사람들을 바이든 대통령은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se American service members who gave their lives, it's an overused word, but it's totally appropriate here, were heroes. Heroes who've been engaged in a dangerous, selfless mission.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구했던, 그러다가 숨진 히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그 주체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것이다. To those who carried out this attack, as well as anyone who wishes America harm, know this: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네. 그리고 8월 31일 원래 철군하기로 한 것은 계속 그 날짜를 지킨다고 했고 본인의 결정이 옳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철군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ISIS-K는 생각보다 강했었고 목표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정치력을 갖는 것, 또 안정을 저해하는 것, 탈레반의 능력을 테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탈레반보다 숫자도 적고 그리고 뒤늦게 만들어졌죠. 2014년, 2015년이니까요. 아이시스가 알카이다가 다 섬멸됐는가 했더니 아이시스로 말하자면 갈아탄 것이죠. 탈레반은 그 이전부터 1994년부터 있었고 약간 그 서로의 그 이슬람에서의 그 추구하는 것들이 다른 아무튼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구출 작전인데 구출 작전은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임무를 완성을 했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제 관련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뭐 나토 국가에 이제 캐나다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폴란드, 헝가리,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독일 물론이고 전부 이제 우리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고 탈리반이 8월 31일까지 외국인 출국을 허용한다고 했고 일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출국도 허용을 했지만 어쨌든 탈리반조차도 이렇게 또 다른 테러 그룹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야지 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오늘부터는 미군이 장비, 짐을 싸야지 되는 그런 날인데 공항에 이제 출입구가 메인 출입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나머지 또 세 군데가 있는데 일부는 닫았지만 일부는 열려 있고 아마 지금 그 국방부에서도 좀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는 CIA 그리고 이제 국방부의 헬기를 통해서 수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구출 대상이 미국인이 되었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되었건 구출해야지 된다. 이 사람은 꼭 구출을 해야지 탈리반에 의한 보복을 피할 수 있어. 이런 리스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서양인이라도 일반 그 뭐 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아이시스라든가 또 다른 그 테러 그룹들이 인질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탈레반과 동맹을 하는 그런 테러 그룹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철군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그 한 장관이 얘기하기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그 추정이다. 뭐 심지어 거의 바보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얼마 철군을 남겨두지 않고 이 같은 169명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적어도 숨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정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침통한 표정이었고 실제로 침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공격도 있었죠. 바이든이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레온 페나타 전 그 CIA 국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데 이제부터 더한 한 번의 보복이 있으면 더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일 겁니다. 끝까지 이 하나 단체 죽었나 하면 또 나오고 또 거의 죽어갔었던 것처럼 보이는 탈리반이 살아서 빠른 시간에 완전 날개 달고 춤을 추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공화당, 야당에서의
그 공격이 굉장히 강했죠. 벤 세스 상원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정말 악몽이다. 8월 31일에 철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모든 미국 사람들이 탈출할 때까지 철군을 연기해야지 된다. 의회가 뭐 그 같은 뭐 법안 같은 것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냥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로서. 왜요? 지금 미국은 20년 동안 싸워왔던 탈레반과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탈레반이 8월 31일 이후에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탈레반이 다시 그것을 연장해 준다던가 하지 않으면 레드라인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의회에서 그런 것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 알면서도 케빈 맥카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탈레반이 거절한 조건을 지금 미국이 미국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의 정치인인 그 짐 인포펜 의원은 그 무기위원회 소속이죠. 바이든이 혼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려서 비극이 발생을 했다 하면서 뭐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 소리도 공화당에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소리는 소리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은 그 유권자의 표를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미군 희생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거기서 몇 번을 영국이나 소련의 예로 받고 20년을 거기에 있었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곳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왜 에너지를 거기에 쓰느냐 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라는 그런 여론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그 같은 마음을 알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미군이 철군하고 나면 간헐적으로 일단은 어떤 그 공격도 있을 테고 폭발 사건도 있을 테고 하지만 너무 거리상으로도 멀고 기본적인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는 이렇게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떠한 그 돌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의 외교 정책이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대에 오를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렇게 뭐 물러나게 된다던가 아니면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이잖아요. 하니까 모든 것들을 미국 중심으로 미국 안에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미국 관련 일을 보도를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께서 한국이 뭐 거의 400명 정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완전히 탈출을 시켜서 세계가 박수를 치는데 왜 오늘의 미국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 누가 한국에서 400여 명이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해서 세계가 그것을 보도를 하고 모델로 삼고 또 일본은 못 그랬는데 하고 일본과 비교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한국 매체가 세계 매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구조돼야지 될 첫 번째 대상은 미군을 도운 사람들. 나토군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군과 나토군에게 쫓겼던 탈레반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과 나토군을 위해서 통역을 했다던가 운전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다던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간 그 케이스는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을 도운 사람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었을 때는 조지 부시 그 아들 대통령이 그 당시 나토군이 확 개입되고 이렇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라크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군을 파견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파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군도 뭐 인질로 잡혀 있고 하기도 했잖아요. 2007년 이후에는 한국군은 파병이 안 됐습니다. 전부 미군과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군이 그런 것을 맡았고 뭐
후방으로 지원할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어떤 경제 협력 관계 같은 것을 했을 수 있겠죠.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한국 사람들을 도와서 일했던 분들 가운데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고 싶었던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세계에서 왜 한국은 다 성공했는데 미국은 못하고 일본은 또 더더군다나 못하고 하면서 이걸 케이스로 보고 보도한다. 아무도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보도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은. 나토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렇게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미국 이 시간은 미국 뉴스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그것과 지금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지 돼. 이거 봐. 이거로 정치 생명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한국이 세상에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한국을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과장이 많다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미군과 나토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한국에서 뭐 군을 돕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을 안전하게 갔다고 뭐 일본과 비교를 해서 이런 거 보도하는 세계 언론 한 군데도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내용을 길게 전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추세다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텍사스주 주의회의 법안 통과,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소환 선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제가 이제 누군가가 공화당에서 분명히 떠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사람도 올랐다, 이 사람도 올랐다. 지금은 이제 고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즈의 컬럼리스트 폴 쿨그만 교수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듣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팩트를 좀 가능한 한 뭐 정확한 팩트가 이 세상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팩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 타당한 그런 팩트로 다가가기 위한 것이 그 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일부 분들께서는 상당수는 그렇지 않으시지만 그 체크 앤 밸런스가 맞는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은 최고야. 뭐든지 세상에서 최고야. 아니면 또 미국은 세상에서 최고야.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국가가 아니죠.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과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낫고 안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었던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난민에 대해서 판결한 거, 그것은 이제 효력은 별로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지난번에 이 내용은 연방 대법원에서 구태여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도 잃고 해서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파트비를 못 내서 집을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쫓겨나는 것을 좀 연장해주는 그 퇴거 유예 이것을 이제 연장한다는 것을 지금 질병통제국이 맡아서 한 번 했었고 7월 말에 끝나기로 한 것을 다시 10월까지로 연장을 했죠. 왜 질병통제국이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집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보건에 공공보건에 안 좋다 해서 한 것이고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한번 연방대법원에서 의회에서 연장한다면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행정부나 질병통제국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판결문을 쓴 사람이 브렛 캐버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선서는 달리했지만 어쨌든 그 지명을 한 브렛 캐버나우가 의회에서 해야지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는 의회가 이것을 만들어 달라 했고 의회에서는 의회 민주당에서 이게 공화당에서 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좀 해봐라 해서 다시 질병통제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병통제국으로 넘어갔더니 엘라바마라든가 아니면 조지아주 같은 아주 그 보수적인 주의 또 그 부동산 협회 이게 렌터들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렌터들에게 집, 아파트먼트를 빌려주는 랜드로드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랜드로드 입장에서 엘라바마와 조지아주의 그 부동산 협회에서 고소를 했죠. 그 고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 질병통제국이 그렇게 할 권한은 없지라고 다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초가 되면은 이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면서 몇 개월 전에 10월 달까지라도 그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벌려고 8월, 9월, 10월 초 이렇게 연장을 원래 예정했었던 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지금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그 렌트 들어 사시는 분들이 집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기금이 465억 달러가 있는데 이게 주정부와 각 그 시정부의 관료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미국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페이퍼워크 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특별 비자 내주는 것도 페이퍼워크가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롭잖아요. 미국은 멕시코 이런 나라와 달리 해서 465억 달러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 51억 달러만 배분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져가십시오. 주정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각 주정부에서 특히 이 같은 것을 그 원하는 주에서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서는 더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도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그 밖에 이제 조금 이 렌터들 입장에서 서고 있는 주나 뭐 LA 카운티 이런 곳은 주정부보다 낮은 단계의 정부에서도 시정부, 로컬 정부에서도 렌트비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여러분들 신청하셔야지 될 거예요. 또다시 이런 형태로 로컬 정부와 주정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이런 곳에 그 지원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방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중요한 게 나왔는데 그 스티븐 그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지금 진보에 3명밖에 없잖아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아 캐건 그리고 그 스티븐 브레이어.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가장 나이가 많죠. 83살인데 지금까지는 은퇴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당장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은퇴할 수도 있다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진보에선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83살이신데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사임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이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80세 넘었었는데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진보 쪽에서는 좀 물러나 주시지 훌륭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했는데 물러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수십 년 나이 차이가 나는 또 다른 굉장히 보수적인 여성 그 대법관, 낙태에도 반대하는 여성 대법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대법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베이어 연방 대법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도 지금은 이제 은퇴할 그런 것을 생각하고도 있어 하는 형태로 인터뷰를 하면서 안토닌 스칼리아의 커멘트를 요즘 생각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안토닌 스칼리아의 그 후임이 말하자면 에이미 코니 베렛이잖아요. 이분이 물러나줌으로 인해서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토닌 스칼리아의 커멘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이으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도 지금 곱씹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연방 대법관으로서 25년 동안 한 일을 그대로 지켜주는 연방 대법관을 원치는 않는다. 그런 대법관을 원한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내 것을 다 지켜주는 연방 대법관이 내 후임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 깨어있는 그 법조인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연방 대법관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숨지기 전에 물러날 것이란 그러지 않길 바란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케이스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희망을 조금 줬고요. 진보 측에는 텍사스주에서는 지난번에 그 소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우리가 다 의사당에서 없어져야지 투표를 하지 못한다 하고 연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럴 날이 올 것을 알았을 겁니다. 투표하기 조금 어렵게 하는 투표 제한법이 찬성 79, 반대 37, 상당히 당파적으로 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4시간 드라이브 스루 투표하는 것 못하게 하고요. 부재자 투표용지 보내는 것 금지하고 새로운 신원증명, 우편 투표 신청할 때 이런 것 등등 좀 투표하기를 까다롭게 한 것이고 상원으로 보내는데 상원은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이에요. 오늘이 8월 27일이기 때문에 9월 14일 이미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부재자 투표용지 보내니까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소환선거인데 이 소환선거에 대해서는 그 뉴욕타임즈의 그 폴 크루그먼 컬럼니스트는 공화당에서 지금 제일 이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환이 된다면 레리 엘더라는 내년에 선거 때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건데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참 대응을 잘못했다 하는 이렇게 시작이 된 소환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리 엘더를 가리켜서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는 제정신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캘리포니아주에 굉장히 아주 부조리한 것인데 이 주지사는요. 게빈 뉴섬은 49%가 그의 소환을 지지하지 않아도 50%가 지지를 하면은 소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공화당 가운데서 공화당은 몇 퍼센트, 10% 받아도 오케이, 20% 받아도 오케이. 이 사람은 49%를 받고도 소환이 되는데 그 뒤를 이을 사람은 20% 받아도 됩니다. 제가 왜 20%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리 엘더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이 20% 정도 되거든요. 왜 이 레리 엘더를 이 폴 크루그만 교수가 제정신이 아닌 트럼프 지지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게빈 뉴섬 같은 경우는 정말 헐리우드 스타일, 캘리포니아 스타일이에요. 5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 치아의 고름 이런 것을 보면 헐리우드 영화 배우 같고 그리고 게리 그 가문에서 도와줘서 비즈니스를 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연소 시장으로 됐고 주지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주지사로서는 진보 이슈를 많이 했죠. 사형제 일단 멈춤하고 가난한 사람 세금에 있어서 도와준다던가 그런 것을 쭉 해왔는데 6천만 달러 소환당하지 않으려고 캠페인했는데 만약에 소환당하게 되면은 굴욕적인 그런 패배가 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를 누르고 만약에 이긴다면 이제 공화당이니까요. 이 레리 엘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메디케이드는 깎는다고 하고 그 원래는 로스앤젤레스의 ABC의 산하의 어떤 그 라디오
쇼를 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디케이트가 됐고 한 사람인데 굉장히 뭐 누구라도 다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총기 규제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기후 변화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데 공화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주지사를 할 주정부를 이끌 능력은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변호사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저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것을 보고 알았는데 최근까지의 그 걸프렌드가 얘기하기를 이제 그 증언을 한 거예요. 이 레리 엘더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남은 임기의 주지사가 될 수도 있는 공화당 후보가 마리화나 피고 아주 기분이 하이가 됐을 때 총을 들고 이 걸프렌드에게 총을 쏘겠다고 겨눴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지사가 될 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다 하면서 앞에 이제 그 폴 크루그만이 얘기했던 이 소환 선거와 그 다른 사람들이 되는 이런 그 부조리성인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민주당 주지사니까요. 민주당은 젊고 백인이 아니고 공화당 아주 투표하러 나간다고 민주당보다 훨씬 벼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백인이고 투표율은 당연히 후자가 높겠죠.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얼마나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밖에서의 두 번의 폭발 사건이 비상사태였으면 이스라엘 총리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미팅을 미루고 상황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11억 달러 규모의 ITT 인스티튜트라는 그 학교였는데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많잖아요, 미국에서. 학생들 모아서 돈만 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사받고 문 닫고 하는 그 학교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본인들은 융자금 받아서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 그 졸업도 못하고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융자금은 탕감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1만 5천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많은 거예요. 여러 곳에 뭐 온라인 등등으로 하겠죠. 그래서 ITT Technical Institute라고 해서 2008년도에 생겼는데 2016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뭐 130군데 이상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면 사무실 하나 두 개 놓고 학교라고 간판 걸어놓고 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부가 더 이상 운영 인가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닫았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졸업장도 못 받고 그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어디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융자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꼭 이 학교 때문만 제가 전해드린 게 아니라 지금 행정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뭐 탕감해 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 들어서 1월 이후에 교육부에서 모두 960억 달러 학생 융자금을 탕감을 해줘서 56만 3천 명이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8월 달에는 58억 달러를 이제 장애인이면서 그 학생 융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그 심각한 장애를 겪는 그런 사람들 32만 3천 명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행정부의 어떠한 그 교육 그 자금에 대한 입장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이것도 개인적인 게 좀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몬타나를 언젠가 나도 은퇴하면 몬타나에 가서 사는가? 그렇게 산과 물이라기보다는 하늘 이런 것이 좋다고 하니까 자연에 가깝다고 하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몬타나주의 집값이 오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점점 더 심해져서 미국의 서부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좀 가서 집 짓고 뭐 이렇게 사는 곳이 이제 와이오밍의 잭슨이 있었는데 이젠 몬타나주의 보제먼이라는 곳이 그렇답니다. 올해 들어서요. 뭐 미국 서부가 집값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지역은 인구가 뭐 11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1년 만에 집값이 49%가 올랐고 해서 막 그 안에는 하이엔드 쇼핑센터도 있고 하이엔드 호텔도 있고 막 뭐 부자들이 막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만큼만 떨어져서 가면은 사람들이
뭐 아이호프가 거기도 있는가 봐요. 몬타나도 팬케이크 하우스, 인터내셔널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또 오버타임도 해서 1년에 연봉이 $50,000 넘는데도요. 2베드룸 아파트먼트에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산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뭐 여행객들이 몰려오고 하더니 점점 아예 이제 뭐 세컨홈 같은 것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기 때문에 올드한 레코드 스토어라든가 이런 데가 점점 이제 팔려고 내놓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와서 중요한 것은 서부 지역에서 빈부의 어떤 임금의 격차가 가장 적었던 곳이 몬타나인데 이제는 have or have not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아주 그 대단했던 그런 곳이 된다 해서 이 지역에서는요 1년에 $70,000를 못 벌면 저소득층에 속한답니다. 서부도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변해가는 추세 그런 점에서 렌털 프로퍼티 값도 뭐 4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조금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미국의 모습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바이러스와 그 밖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러스는 뭐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입원율 늘어났고요. 통계 잡기 힘든 것도 있어요. 왜 지난번에 사우스 다코타에서 바이커들이 모여서 뭐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뭐 대회를 하고 사우스 다코타의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거야. 우리 바이커들은 그런 위험에 더 강하지 하면서 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계 잡기가 힘든데 여러 주에서 바로 그 바이커 이벤트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7명의 의사당 경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단주의 그룹을 고소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오트 키퍼스 같은 그룹이 되겠죠. 이 7명 가운데서 5명이 흑인인데 이들이 의사당에 당시에 그 폭도로 올 때 백인 우월주의 그 시각을 가지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음모론에 따른 가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몰려와서 뭐 그랬다 뭐 이런 그 소송이에요. 민사 소송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이제 얼굴을 드러냈는데 의사당 그 사건에서 샌디에고에서 뭐 군 출신이기도 하죠. 8년 동안 여성분이 처음에 초기에 폭도들이 막 뚫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의사당 안에서 밖으로 총을 쏴서 숨졌죠. 그 총을 쏜 의사당 경관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28년 경력이에요. 이분도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마이클 그 바르드라는 그런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분이 이제 총을 쏴서 의사당에 진입하려던 그 여성분이 숨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의사당 경관으로서 어떤 견책을 받았다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나의 시각으로는 그 의사당 경관이 살인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그날 당시에 의사당 그 경관으로서의 임무는 업무 자체는 안에 있던 막 도망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의사당의 그 의원들도 되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나의 그 목표고 임무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의사당 안에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있었다면 역시 나는 지금 똑같은 그 상황이 와도 그 발포를 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당 사건 속에서도 계속 지금 뭐 피해자와 가해자 지키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전부 인종 같은 것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북강경이 아니에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주말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그 폭발 사건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나와서 그 같은 가능성을 얘기를 할 텐데 좀 팽팽한 주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볼펜 제가 좋아하거든요. 색깔과 굵기와. 그런데 잃어버렸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서 이 하나가 얼마나 저를 오늘 기쁘게 하던지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